심했다는 얘기죠. The child any longer. 더 이상 그 아이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사건 전개가 어느 정도 거의 다 이루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 이야기 전개상 soon afterward 한참 있다가 결국에는 wolf. 근데 나중에 진짜 한 마리의 늑대가 really came. 진짜 왔대요. 그래서 그 소년이 이번에는 진짜로 shouted for help. 컬론이 나왔죠. shouted.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우프! 우프! 우프예요. 늑대예요. 늑대예요. 이런 거는 이야기에서 실제감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quotation으로 인용을 해줬죠. But the town people ignored, 무시했습니다. The shout, 그 외침을 and all the sheep, 모든 양들은 were killed, 죽여졌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말로 하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인데 소녀는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와 있네요. 아까 I questioned,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때요? 다 아시는 얘기라서 따라오기는 쉬우셨죠? 근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실 의의가 있는 게 여러분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영작을 정말 처음 시도하시는 분, 특히 한국말로도 글 쓰는 게 힘든데 영어로 글 쓰는 걸 제가 어떻게 엄두를 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거는 단순 그 랭귀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창작을 많이 안 해보신 거죠. 어렸을 때도 뭐 글짓기를 한국말 뭐 국어 시간에라도 안 해보셨다던가 그러신 분은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많은 그 고통, 그 엄마들이 아기 낳으시는 그런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앓고 계신다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줄이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쓰실 때 I don't have any idea. 나는 아이디어가 전혀 없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fable, 자기가 들은 이야기, 알고 있는 fable 같은 거를 영어로 옮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The Child Who Cried Wolf 해서 양치기 소년을 같이 보셨는데요. 어때요? 지난 시간에 배우신 quoted speech and reported speech 복습도 되고 전개는 쉬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니까. 근데 오늘 배우실 adjective clause 예습도 되고 그쵸? 관계 대명사절 아까 whose job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who cried wolf 그런 걸 오늘 같이 문장에서 연습하실 겁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문장 연습하러 가시죠. 네, 아까 수업 비기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관계대명사절 문장 연습하실 텐데요. adjective clause라고 영어로 합니다. 좀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국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죠.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많이 하실 거예요. 문법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사실 문법 시간에 배우고 독해 같은 데에서도 이러한 절이 들어가 있는 거를 알아내기도 힘들고 독해하기도 그걸 안다 손 치더라도 적절하게 독해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해 실력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관계대명사절을 잘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이 글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인데도 굉장히 큰 관건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든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요 편하고 다음번 강의하고요. 그리고 다음번 강의 adjective clause가 3편인데요. 그것만 차근차근 잘 들어주시면서 강의 듣기 전에 스크립트에서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 오셔가지고 써보신 문장을 저하고 수업 설명 들으시면서 맞춰보시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네, 해볼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절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작에 있어서 어떠한 명사를 꾸며주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뭐 사람은 사람인데 잘생긴 남자 good looking guy, 뭐 부자인 남자 rich guy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옆집 사는 남자 이런 거 하실 수 있어요? 옆집 사는이라는 형용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 글을 문장을 쓰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배우실 거 꾸며주긴 꾸며주는데 너무 길어. 주어 동사가 와서 꾸며줘야 되는 관계대명사절 같이 시작해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나요? 네, 귀에 좀 많이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텐데 주격 관계대명사 뭐 어색하지 않죠? 이 용어는 잘 아실 거예요. 이거를 써본다고요. 써보는 게 중요해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걸 우선 만드시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이해를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영작할 때 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러면은 독해 같은 거는 벌써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지만 이 영작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리딩과 라이팅의 차이점. 물론 리딩을 많이 하시면 라이팅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리딩에서는 좀 이렇게 보는 수동적인 자세지만 라이팅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문법을. 그리고 써보시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주격 관계대명사절은 어느 때 쓰냐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어떤 남자가 있다 그랬는데 the guy, the man,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next door이라는 말은 옆집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옆집에 삽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옆집에 산다는 얘기예요. 옆집 살아요, 그 남자는. 그런데 그 남자가 뭐 잘생긴 남자, 뭐 친절한 남자, 아니면 웃긴 남자, 뭐 이게 아니라 어떤 남자 해볼까요? The man lives next to me is 그 사람은 두 문장을 제가 써볼게요. 그 남자는 잘생겼다고 할까요? crazy 좀 재밌게 해볼게요. 그 남자는 미쳤다. 여기에서 뭐 미친 남자는 우리 옆집에 삽니다. 그러면은 the crazy man lives next door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옆집 사는 남자는 미쳤습니다. 이렇게 한번 끼워 넣어 볼게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옆집 사는 남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the man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the man 뒤에다가 요 문장을 끼워 넣으시는 거죠. 근데 그냥 들어가면은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되잖아요. 한 문장에 주어 동사 두 개면 아니 될 말이죠.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나는 꾸미러 들어갑니다. 변형시키는 게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주어가 사람이면은요. who를 쓰십니다. 근데 선생님 whom 같은 거 있지 않아요? whom은 목적어 자리고요. 여기는 지금 주어 자리죠.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Who lives next door? 옆집에 사는 남자. 선생님 이걸 지워볼게요. the man을 뭐로 바꾸자고 했어요? 선생님이 who로 바꾸자고 했죠.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who로 바꿔서 Who lives next door? 그럼 선생님 문장을 바꿔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The man who lives next door 좀 기니까 밑에다 써볼게요. 이어서 is crazy. 그러면 문장 한 문장으로 쭉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Who lives next door? 요게 형용사예요. 근데 형용사인데 the man을 주어를 꾸며주는 요 자체가 또 뭡니까? 요게 주격 관계